어머니, 이 책은 좀 옛날 거 아닌가요? 요즘은 이런 최신 교육용 그림책을 봐야 해요. 아, 어머니? 이게 언제적 책이에요? 이거 내용도 다 요즘에 알려주는 거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최신 교육용 그림책을 봐야죠. 사위가 핸드폰으로 아이들 교육용 그림책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셔야 애들 교육에 좋아요. 이런 책은 영어도 같이 나와 있고, 이 옆에 QR 찍으면 바로 설명해주는 영상 나오거든요. 아, 근데 QR이 뭔지는 아시죠? 저는 저를 완전 물러보는 사위 녀석 머리통에 꿀밤을 박아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응,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하마. 그렇게 저를 구박하던 사위가 제 손녀딸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할머니랑 뭐 배웠어? 코끼리에 대해 배웠어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먹이도 따고 물도 마신대요. 응, 그렇구나. 근데 유나야, 코끼리가 사는 곳은 어디였지?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는 싸나운 표정으로 저를 쪼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나한테 동물에 대해 가르치실 때는 서식지나 생태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애들 머릿속에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죠.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지금 나한테 코끼리 서식지와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지금 당장? 네, 뭐라고요? 그렇게 잘 알면 네가 가르치면 되겠네. 비싼 돈 주고 영어 유치원에다가 애 맡기고 비싼 과외 붙여서 코끼리가 뭐 먹고 그렇게 배돼지 가죽이 넓어졌는지 과외 선생님 통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 네 말대로 나는 원체 못 배우고 자라서 그냥 이렇게 주먹 끄고 몸으로 애들 돌봐주는 것 밖에 못하는데 남들 사위처럼 장모님 고생했다. 몇 푼 수고비라도 쥐어주질 못할 망정. 뭐라고? 코끼리 뭐를 가르쳐? 서식지를 같이 안 가르쳐 줬다고? 지금 하루 종일 네 새끼 봐준 장모한테 그딴 게 구박할 거리가 되는 거냐? 너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오늘의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올해로 68세가 되신 박미자 할머님입니다. 평범한 딸부잣집의 어머니로 한평생 살아오셨지만 오만방자하고 시건방진 사위놈이 들어온 이후 황혼 육아에 벅참해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 잠도 설치시다가 저희 실버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위는 한평생을 두고 늘 어려운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뜻으로 백년 손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진상 손님이라면 두 번 다시는 집에 들이고 싶지 않다는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과 채널 운영에 정말이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자라고 합니다. 제 집은 작지만 아담한 2층 집이었습니다. 1층엔 거실과 부엌, 2층엔 제 방이 있었죠. 마당엔 제가 정성껏 가꾸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큰딸 수연이는 3km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작은 딸 지영이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죠. 평소엔 조용히 혼자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텃밭도 돌보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했어요. 점심때쯤 되면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여서 수다도 떨고 때론 윷놀이도 하면서요. 주말이면 딸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큰 손주 서진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죠. 작은 손주 유나는 6살인데 말썽쟁이였습니다. 두 아이가 오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어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1등 했어. 서진이가 자랑을 했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최고네. 역시 할머니 손주야. 할머니, 나는 그림 그렸어요. 이거 봐요. 유나가 그림을 보여주며 신나했어요. 우와, 우리 유나 솜씨가 대단하구나. 화가 같아.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딸들과 사위들도 와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로 밥상을 차렸죠.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큰 사위 정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더 먹어라. 어머니 요리는 항상 최고예요. 작은 사위 현우도 거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사위들이 설거지를 하고 딸들은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은 가족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큰 사위 정민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유나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하는구나. 유나는 아직 어린데. 그래서 말인데 유나를 어머니께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요. 저희 큰딸네 부부는 다른 가정과는 조금 다르게 제 딸이 손재주가 좋아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어오고 사위가 아이들을 보고 집안 살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곧 학교에 갈 나이다 보니 아무래도 외벌이로는 마땅치 않았던지 사위도 일자리를 구한 모양이더군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우리 귀여운 손녀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봐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큰딸 수연이도 고마워하는 눈치였고요. 어머니, 저희가 일하는 동안 유나를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라. 내가 잘 볼게.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유나를 돌보게 될 것이었어요. 사실 조금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 기대도 됐습니다.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겠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큰 사위 정민이 유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유나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죠. 할머니, 어이구, 우리 유나 잘 왔네. 사위는 바쁜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나 잘 부탁드려요.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알았다. 걱정 말고 일 잘하고 와. 사위가 떠나고 유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잘 지냈어요. 유나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제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줬죠. 할머니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도 유나처럼 귀여운 꼬마였단다. 정말요? 어떤 놀이 했어요? 할머니는 공기놀이를 많이 했어. 한번 해볼래? 유나에게 공기놀이를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유나가 배고프다고 했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점심으로 유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예전에 큰딸 수연이한테 들은 대로 덜 맵게 만들었죠. 유나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만 김치찌개를 옷에 흘렸어요. 어머, 괜찮아? 어디 데었니? 다행히 화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예쁜 원피스가 엉망이 됐죠. 유나야, 옷 갈아입자. 싫어요. 이거 입을래요. 그럼 더러운데 다른 거 입자. 싫어요. 한참을 달래다 겨우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사위가 와서 유나의 옷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유나 원피스가. 아, 점심 먹다가 조금 흘렸어? 미안하다.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조심 좀 하시지. 사위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큰 사위 정민이가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유나 간식은 과일로만 주세요. 과자는 안 돼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TV는 하루에 30분만 보여주세요. 알았다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 참았죠. 며칠 후 유나와 함께 집 앞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유나에게 꽃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었죠. 이건 장미야. 유나야, 빨갛고 예쁘지? 네, 할머니. 장미 예뻐요. 그때 유나가 갑자기 장미가시에 손을 긁혔습니다. 아야! 할머니, 아파요. 어머나, 유나야. 어디 보자. 다행히 깊이 긁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 유나야. 할머니가 금방 나아지게 해줄게. 집에 들어가 상처를 씻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유나가 좋아하는 캐릭터 밴드를 붙여줬죠. 자, 이제 괜찮지? 네,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저녁에 큰 사위 정민이 와서 유나의 손을 보더니 또 안색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다쳤다고 연락도 안 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야죠. 아, 미안하다. 별거 아니어서. 별거 아니라뇨? 상처가 났잖아요. 어떻게 다친 거예요? 장미가시에 살짝 긁었어. 내가 연고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줬어.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아세요? 사위의 말투가 점점 더 거칠어졌고 화가 났지만 또 참았습니다. 다음부턴 꼭 연락할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사위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유나를 돌보는 일도 점점 더 힘들어졌고 어느 날 유나가 밖에서 놀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할머니, 나가서 놀고 싶어요. 밖은 위험해. 집에서 놀자. 싫어요. 밖에 가고 싶어요. 한참을 달래다가 결국 근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유나가 신나서 뛰어다녔죠.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잘 잡아. 그네를 밀어주며 유나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유나가 그네에서 뛰어내리려다 그만 넘어졌습니다. 유나야,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옷이 더러워지고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죠. 아파요, 할머니. 괜찮아, 유나야.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연고 발라줄게. 집에 돌아와서 유나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무릎의 상처도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죠. 유나야, 아프지 않아? 조금 아파요, 할머니. 우리 유나 착하지? 조금만 참으면 곧 나아질 거야. 그날 저녁 큰 사위 정민이 와서 유나의 상태를 보더니 폭발해 버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매일 다치고 옷만 더럽히고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안심하고 일을 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조심할게. 조심은 무슨 조심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방식으로는 좀 보기에 답답하네요. 정말!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네 눈에는 내가 한 게 다 틀려 보이나 보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내가 더는 못 봐주겠네.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위도 더 말하지 않고 유나를 데리고 돌아갔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요즘 육아 방식이라. 내가 그렇게 구식인가? 내 방식이 그렇게 틀렸나? 다음 날 큰딸 수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애들 아빠한테 잘 얘기했어요.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맘 놓고 애를 맡겨요. 계속 유나 좀 부탁드려도 되죠? 글쎄다. 네 남편이 내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다시 손주 유나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 후로 사위는 더 자주, 더 세세하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유나 점심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메뉴표를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낮잠은 꼭 1시간만 재워주세요. 타이머 맞춰 놓을게요. 어머니, 이 장난감은 위험해요. 저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제가 키운 자식이 둘인데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책 속 동물들을 가리키며 물었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그건 코끼리야. 코가 길쭉하지? 코끼리는 왜 코가 길어요? 먹이를 따거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거야. 와, 신기해요. 유나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사위 정민이 퇴근하고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유나랑 뭐 하고 놀았어요? 아, 그림책 읽어주고 있었어. 어떤 책이에요? 동물 그림책이야. 유나가 동물들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 사위가 책을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책은 좀 옛날 거 아닌가요? 요즘은 이런 최신 교육용 그림책을 봐야 해요. 사위가 가방에서 새 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책은 영어도 같이 나와 있고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책을 읽어주세요. QR코드가 뭔지는 아시죠?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또 참았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러다 사위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할머니랑 뭐 배웠어? 코끼리에 대해 배웠어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먹이도 따고 물도 마신대요. 응, 그렇구나. 근데 유나야,
코끼리가 사는 곳은 어디였지? 유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위가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동물에 대해 가르치실 때는 서식지나 생태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유나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죠. 그 말에 저도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지금 나한테 코끼리 서식지와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코끼리는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아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사바나나 열대우림에서 살고, 아시아 코끼리는 열대와 아열대 숲에서 살죠.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죠? 그렇구나.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귀찮게 왜 자꾸 물어보세요? 코끼리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큰 몸집으로 숲을 다니면서 길을 만들고, 다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먹은 과일의 씨앗을 배설하면 식물의 번식을 돕기도 해요. 코끼리는 또 물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서 가뭄 때 다른 동물들에게 물 근처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발로 파놓은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작은 연못이 되기도 하죠. 와, 대단하구나. 넌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니? 당연히 알아야죠. 유나 교육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처럼 그냥 키우면 안 돼요. 그때 유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코끼리처럼 대단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아이고, 유나야. 할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가 해준 게 훨씬 많아. 사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방식으로만 하셔서 별로 도움이 안 돼.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사실 요즘엔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제 말이 맞아요. 그래, 나도 더 배워야겠구나.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좀 배우셔야 해요. 솔직히 유나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사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솔직히 좀 답답해서요. 어머님 육아 방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 뭔데? 어머님이 유나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그냥 애 먹이고 재우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대학도 안 나오셨잖아요. 최신 육아 이론 같은 건 모르실 것 뻔해요. 제가 책 좀 갖다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야 유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읽으실 수는 있으세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야, 나도 2딸 키우면서 많이 배웠어. 나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책에서 배운 것보다 실제로 키워본 경험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아이고, 그게 어디 충분해요? 요즘 육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경험? 그게 뭐라고? 틀린 방식으로 키우면 오히려 애한테 해로워요. 됐다. 넌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지? 내 70년 인생 경험은 쓸모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경험으로는 부족하다고요? 70년 살아오셨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집만 세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더는 유나 못 봐준다. 알아서 해. 네가 그렇게 다 잘 알면 너 혼자 키워.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어머님도 참 예민하셔서 유나 교육에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 왜 또 그러세요? 말뜻을 못 알아듣으시네. 제 말은 순전히 유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구식이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그걸 인정을 못 하세요? 사위야, 넌 내가 70년 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을 모두 무시하는 거야. 나도 틀린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넌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너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 어머님, 제발요? 지혜요, 경험이요, 그게 다 뭐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세요? 어머님 방식은 다 구닥다리예요. 유나한테 백해무익이에요. 제 말을 왜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하기는커녕 듣고 싶지도 않다. 넌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아. 그저 무식한 시어머니로 보고 있지. 아이고, 또 시작이네요. 존중? 어머님이 존중할 만한 지식이나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없는데요. 그냥 꼰대 같은 소리만 하시잖아요. 말대꾸 하지 마. 이제 그만 가봐. 너 눈에는 내가 그저 쓸모없는 늙은이로만 보이는구나. 어머님, 왜 이렇게 감정적이세요? 제 말이 다 맞잖아요. 어머님이 인정을 못 하시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유나 교육에 지장이 생기는 거라고요. 나는 더는 유나 못 봐준다.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날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구식일까? 내 경험은 아무 소용없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죠.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배울 수 있어.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사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큰딸 수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좀 괜찮아요? 애들 아빠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아, 수연아. 네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엄마, 그건 애들 아빠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잘 타일렀어요. 타일러? 네가 뭘 안다고 타일러? 너희 눈에는 나 다 늙어 보이지? 작은 딸 지영이도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중재해 볼게요. 정민 오빠가 사과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억지로 사과해봤자 뭐하니? 딸들은 계속 저와 사위 사이를 좋게 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형식적인 사과만 했고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84세 할머니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84세 김정자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고령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김 씨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기자의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기로 한 것이죠. 딸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큰딸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듯 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 작은 딸 지영이는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대단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 사위 정민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 나이에 무슨?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동네 배움터 도서관에 가서 대학 입시 관련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공부 방법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시력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딸 지영이가 큰 글씨로 된 책을 사다 주었죠. 기억력 저하도 고민이었습니다. 외운 것도 금방 잊어버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했죠. 가족들 몰래 야간 학원도 다녔습니다. 처음 학원에 갔을 때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 젊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학 입시 학원이죠. 나도 공부하러 왔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 지으셨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이해하고 외웠죠.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공부법이나 인터넷 활용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의 질문을 듣고 보니 제 인생 경험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제 설명을 듣고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다니? 그 후로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제 나이와 경험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었고 집에서의 반응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딸 수연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큰 사위 정민도 조금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너무 했네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 반성하게 돼요. 하지만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손녀 유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 말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유나를 위해서라도 해내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못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시험을 봤을 때 처음으로 50점을 넘겼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박미자 학생,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대학 입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도전을 통해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거든요. 사위에게 무시당했던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상처받고 화났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날은 제 생애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 발표일이었거든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수포로 돌아갈지 결정되는 날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려 작은 딸 지영이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든 어머니는 이미 대단하세요. 고마워, 지영아. 하지만 정말 떨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그래, 해보자. 너가 해줄래? 지영이가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화면의 결과가 떴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안경을 고쳤었죠. 어머니, 합격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지영이의 외침에 저는 그제서야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정말이야. 내가 합격했다고? 네, 어머니. 합격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온 가족이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큰딸 수연이, 사위 정민,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죠. 할머니 대단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72세에 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꿈만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력하고 도전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딸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함께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드디어 대학 입학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복을 입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72세 할머니가 된 제가 다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작은 딸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강해. 캠퍼스에 도착하자 젊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죠. 첫 수업은 현대사회와 복지였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72세 새내기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환영합니다.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미자 학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시다. 이런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용어들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열심히 필기했죠. 옆자리 학생이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해가 잘 되세요? 조금 어렵네. 하지만 해볼 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공부해요. 그 학생의 이름은 혜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혜원이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죠.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교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고마워요. 이 책을 찾고 있어요. 아, 그 책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셨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지. 학생은 아직 젊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그 학생의 이름은 태연이었습니다. 그 후로 태연이는 자주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죠. 한 달이 지나고 첫 조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혜원이, 태연 그리고 소희라는 학생과 한조가 됐습니다. 어떤 주제로 할까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던데 그거 어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그 주제는 좀 식상할 것 같아요. 혜원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의견을 들어볼까? 결국 우리는 노인과 청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조가 그 예시였죠. 과제를 하면서 세대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모든 걸 인터넷으로 찾더라고요. 할머니, 구글 스칼라 아세요? 태연이가 물었습니다. 구글 뭐? 아, 학술 자료를 찾는 사이트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태연이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죠. 반대로 제가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노인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복지관에 가서 인터뷰해 올게. 와,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우리의 과제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조의 과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경험과 젊은 감각이 잘 어우러졌어요. 그날 조원들과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혜원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 같이 노력한 덕분이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께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도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젊은 친구들의 도움과 제 경험이 어우러져 재미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죠. 72세 할머니가 대학생이 되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 서진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숙제하세요? 응, 리포트 쓰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컴퓨터 사용하는 거 어려우시죠? 서진이의 도움으로 리포트를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서진이는 자주 제 공부를 도와주었죠. 할머니, 이거 파워포인트로 발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손주. 할머니가 뭘로 보답해 줄까? 할머니가 배운 거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사회복지에 대해 궁금해요. 이렇게 손주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작은 손주 유나도 제 공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오늘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배웠어. 노인이 뭐예요? 나이 많은 어른을 말하는 거야. 할머니처럼. 근데 할머니는 학생이잖아. 할머니는 노인 아니에요. 유나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큰 사위 정민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위가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너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날 이후로 큰 사위 정민은 자주 제 공부를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책 읽어보셨어요? 요즘 유명한 심리학 서적인데. 아, 그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 내가 읽고 나서 빌려줄게. 정말요? 어머니랑 같이 토론하면서 읽고 싶어요. 이렇게 사위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어 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습니다. 딸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큰딸 수연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솔직히 몇 주나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진짜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엄마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나이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그래? 정말 기쁘구나. 엄마가 도와줄 게 있다면 말해.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세요. 수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롤모델이 되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작은 딸 지영이는 처음부터 저를 응원해줬지만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어머니 수업 내용 복습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주면 고맙지. 근데 너 바쁜 거 아니야? 어머니를 돕는 게 제겐 큰 기쁨이에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이제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제 공부를 돕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큰딸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 뭔데?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 학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죠. 우리 모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주말에 온 가족이 학교에 갔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제 강의실도 보고 도서관도 구경했죠. 와, 할머니 책상이에요. 유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곳에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요. 큰 사위 정민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이가 됐죠. 이제 저는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대학생 할머니로 그리고 가족 모두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변화가 저에겐 정말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저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바빴죠. 주제는 노인과 청년의 세대 통합을 위한 복지 정책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논문 주제가 정말 흥미롭네요. 큰딸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그래, 너 의견도 들어보고 싶구나. 청년 세대의 생각이 궁금해.
온 가족이 제 논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고 딸들은 자료 수집을 도왔죠. 사위들도 교정을 봐주었습니다. 어머니,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그러네. 너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아. 고마워. 마침내 논문 발표 날이 왔습니다. 특별한 날이니만큼 가족들의 참석을 허락받고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소개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박미자입니다. 제 논문 주제는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박미자 학생의 논문은 실제 경험과 학문적 고찰이 잘 어우러진 훌륭한 연구입니다. 특히 세대 간 이해를 위한 제안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최고!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졸업식 날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죠.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작은 딸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꿈만 같구나. 단상에 올라 학위증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4년 전 사위에게 상처받고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결실을 맺다니.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문득 큰 사위 정민에게 물었죠. 사위야, 너는 어느 대학 나왔더라? 사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4년 전 그에게 상처받았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한 것임을 깨달았죠. 어머니, 저는 야간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 야간 대학이 어때서? 넌 일하면서 공부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야.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구나. 학벌이 뭐가 중요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큰 사위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4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요. 나이 든 사람의 경험도 젊은 사람의 새로운 지식도 다 소중하니까.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큰딸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너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자. 작은 딸 지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무례했던 행동들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용서했어.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도전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 오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구나. 네, 어머니.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거야. 와,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때로는 열띤 토론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졸업 후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과 새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죠. 큰 사위 정민도 저와 함께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 제가 나왔습니다. 74세 대학을 졸업하고 노인 복지에 헌신하는 박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그 뉴스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이 차이,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황금나무 아카데미라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죠. 어머니,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큰 사위 정민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너도 함께 해볼래? 너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사위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죠. 어머니, 이 부분은 제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 고마워. 난 수업 내용을 구상해 볼게. 드디어 황금나무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박미자 선생님,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함께 준비해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에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죠. 박 선생님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찼죠. 사위도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인기가 많았죠. 어머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그래, 나도 그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세요. 사위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기뻤죠.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했죠. 큰 사위 정민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건강관리 수업도 추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나 명상 수업도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습니다. 수업 후에도 많은 분들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셨죠.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서진이와 유나가 숙제를 하러 올 때마다 저도 함께 책상에 앉았죠.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 할머니도 배우는 중이니까 함께 생각해 보자.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 지식도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이 저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되었죠. 할머니, 우리 다음에는 역사 공부해요. 할머니가 경험한 역사도 들려주세요. 그래, 좋지. 할머니의 경험담과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기술을, 저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어느 날 큰딸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변했는데? 저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들으니 기쁘구나. 작은 딸 지영이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야겠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죠. 큰사위 정민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프로그램을 확장해 볼까요? 다른 지역 어르신들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사위와 저는 밤늦게까지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갔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선생님들 덕분에 손주와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나니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 자신도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댁내 평안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한 줄 달아주시는 것이 채널 운영에 무척이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